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신장에 도움되는 영양제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작에 앞서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좀 시작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제 채널에 오시면, 인스타그램도 채널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제 페이지, 채널에 오시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그리고 간단한 팁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못하는 소소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약사나 약들약,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주소는 instagram.com/ 약스토리119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고약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신장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을 한번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치료해주는 그런 영양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충격적이지만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뭐 하나 확실한 게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 안 좋을 때 간장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내려가고 간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신장약,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 치료하는 약들이 없습니다.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 뭐 결석이 생기고 나머지 신장염이나 신부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신장은 보통 처방약이 어떤 약이냐면 혈압약을 씁니다. 혈압약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혈압을 낮춰주고 혈압을 낮추면 신장의 혈관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니까 손상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병원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받는 건데 심지어 병원약도 치료가 직접적으로 안 되는데 영양제로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정도 꾸준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하나 똑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논문에서는 도움이 된다. 어떤 논문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신장에 도움된다고 알고 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신장에 도움되는 걸 복용하실 분들은 일반적으로 신장에 관련된 약을 안 드시는 분, 다만 신장의 관리가 필요하신 이 정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신장이 일반적으로 손상되는 이유는 압력이나 몸이 안 좋아서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선천적으로 안 좋거나 외부의 염증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죠. 신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2번 내용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영양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1번 혈관에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걸 찾고 2번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혈압 등을 낮춰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고르고 중요한 건 혈관 건강, 손상이 되지 않도록 혈관 건강과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신장에 좋은 영양제들을 한번 볼게요. 신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거나 그냥 안 좋아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일단 필요한 영양소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비타민 B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B군은 B6, B9, B12 이게 모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병을 완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면서 신장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그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빈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안 좋으신 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빈혈을 예방하는데도 B9, B12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철분 수치가 낮으면 철분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혈중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정도면은 마그네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공급해주면 혈관이 이완되고 그리고 결석이 생기는 걸 예방해주고요. B6도 결석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해주죠. 그러니까 같이 조합이 좋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4번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 D 합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타민 D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는
너무 고용량을 복용하시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 권장량인 400에서 1000 IU 사이 혹은 한 2000 IU 정도까지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그 미량원소가 필요한, 일반적인 신장에 필요한 미량원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메가3 되게 중요하죠. 오메가6도 중요한데 오메가3도 중요하고요.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에 있는 물성을 좀 개선시켜주고 혈관이 혈압이나 압력 거기에 손상되는 걸 좀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일반적으로 신장에 추천드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추천드리고요. 오메가3 어떤 그 데이터들을 제가 좀 찾아봤죠.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오메가3 지방산을 투입했을 때 하루에 2, 3g 정도를 매일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추적한 걸 메타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메타 분석한 논문을 보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 장기적으로 수년간 투여됐을 때 단백뇨 같은 걸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전의 위험을 감소시켜줘가지고 엔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낮췄다고 해요. 이런 효과는 있었다고 하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이라고 해서 신장의 기능을 측정하는 어떤 수치죠. 그래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개선되는 건 없었다고 하고요. 물론 이 논문, 그 메타 분석한 논문을 여기다 데이터를 첨부할 건데, 그 논문을 보시면은 효과가 있었기도 하고 없었기도 하고 이런 논문이 되게 첨예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치 않다 이렇게 논문이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여과율이 있죠. 사구체 여과율도 개선되는 게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어떤 데이터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는 오메가3가 신장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혈관의 물성, 혈관 탄력성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메가3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에 맹신을 하지 마시고 그냥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4번까지를 채워줄 수 있는 종합 비타민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걸 하나 드시고 여기에다가 오메가3 지방산을 첨부해 주시면은 신장 건강에 좋은 영양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이제 혈관에 좋은 게 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GSE 포도씨 추출물이에요. 이건 정맥 혈관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신장 혈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6개월간 2g의 포도씨 추출물을 매일 투여했을 때 이분의 전반적인 그 청소율과 크레아티닌 여과율이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7번. 포도씨 추출물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나 이것도 폴리페놀 계열이죠. 안토시아닌, 그리고 케르세틴. 근데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은 고용량 복용하면 오히려 신장에 안 좋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써있는 하루 필요량, 적정량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 같은 이 폴리페놀 계열도 혈관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뭐 혈압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 그리고 치매 예방, 눈 건강 이런 데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레트, 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요. 꾸준히 투여한 결과 수개월간 꾸준히 투여했을 때 신장이 섬유화되는 거나 신장의 염증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신장의 그 여과 능력이 개선됐다는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렇지만 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그렇다면은 염증을 낮추고 혈관이 좋아지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결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타민 C랑 토코페롤, 비타민 E, 그리고 N-아세틸시스테인, 셀레늄 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메타 분석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저자는 실험 통계가 대부분의 그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그 이중맹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랜덤 추출이 되지 않은 그런 실험들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메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메타 분석 결과를 봐도 어떤 거는 효과가 있고 어떤 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대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에 대해서 신장의 효과 이렇게 추측을 했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비타민 E와 C, NAC, 셀레늄 모두 혈중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치가 경감이 됐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어떤 논문을 보면 만성 신부전, 그러니까 CKD라고 하죠. 이 CKD 환자, CKD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만성 신장 질환 환자, 뭐 단백뇨나 사구체 여과율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를 CKD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CKD가 있는 사람들은 혈중에 있는 그 염증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해요. C 리액션 프로테인 수치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체내가 일단 만성 염증화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를 일단 복용을 해주면 이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전반적인 신장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는 논문도 봤습니다. 아무튼 비타민 C나 이런 항산화제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코큐텐. 코큐텐도 항산화제이자 혈관에 좋고,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되게 대표적인 조효소이죠. 코큐텐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보조적인 요법으로 코큐텐을 사용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여기다 오메가3 지방산과 코큐텐을 같이 쓰면은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큐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좋은 항산화제이자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큐텐과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 마지막으로 아르기닌이거든요. 아르기닌은 잘 아시다시피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신장 혈관 쪽도 이완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혈관의 이완, 그럼 그걸 통해서 신장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르기닌도 보통 레트, 그 G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르기닌 일정량을 복용했을 때 그 G의 그 신장 여과율이 증가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다 신장에 좋은 영양제들인데 좀 애매한 구석들이 많죠. 비타민 B군들이 호모시스테인이 감소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질까요, 신장에? 예방적 차원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신장에 조금 안 좋다고 빈혈이 생길 리가 없을 거고, 대부분이 비타민 D도 그럴 거고. 자, 오메가3는 좀 약간 믿을만한 기름 성분, 지방산이니까 오메가3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관리 차원으로 일정량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1에서 한 2g 정도 복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고, 포도씨 추출물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단독 제제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 믹스되어 있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같이 구해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항산화제는 그냥 어차피 건강 유지 목적으로 복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도스 절대 하지 마시고 하루 필요량만, 일정량만 쭉 복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코큐텐도 저는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르기닌은 좀 애매해요. 레트, G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고 여기에다가 오메가3와 이런 폴리페놀을 같이 드시면 좋은 조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제 의견을 맹신하셔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뭐 신장이 무리가 되면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 신장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영양학 관련 그 블로그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쪽을 검색해 보셔도 신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진 않았어요. 데이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매하지만 논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중에서 그냥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합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신장이 안 좋아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이식을 하신 분들, 신이식을 하신 분들, 투석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꼭 오셔가지고요. 재미난 글들과 사진을 좀 봐주시고, 제가 수시로 자잘한 그런 의학 상식 그리고 영양제에 관련된 내용을 자주 올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워낙 쉽게 올릴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몇 개씩 올릴 수 있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